안녕하세요. 저는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 2학년 김민재라고 합니다. 음, 저는 어, 오늘 학습할 영상은 가압,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학습해 볼 생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그 유동성 레진 전입인 아가 콜드 큐링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음, 다음 주에 이제 화학을 이제 레진을 전입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날씨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어떤 날은 좀 풀리고 어떤 날은 많이 춥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환절기에 어, 감기가 걸리지 않도록 몸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 시간에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학습을 해볼 텐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도 이번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 주 실습 시간에 처음 하게 됩니다. 1학기 때 이제 수강을 하지 못해서 아무래도 좀 다른 학생들은 음, 1학기 때 이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으로 상학과 하학을 매몰했다고 하는데 저는 뭐 아가 콜드 큐링도 처음이고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도 처음이라서 어, 이 단원을 확실히 학습하고 숙지를 해야 다음 주 실습 과정에서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은 이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이란 무엇일까요? 보시는 화면과 같이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음, 저는 처음에 이걸 보고도 많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가압 성형용 함도 잘 모르고 이 레진을 전입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 시간에 아가 콜드 큐링과는 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어떤 강한 프레스 압력을 이용해서 이 레진 전입하기 위한 매몰법이라고 하기에 저는 책도 좀 읽어보았고 교수님께서 올려주신 이 영상을 한 반복적으로 보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이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은 함을 이용한 이제 이 가압 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이라고 하는데 이 함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며 이 함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상함, 두 번째 하함, 그리고 플래스크. 상함과 하함 사이에 어떤 경계가 되는 플래스크 리드, 그 다음에 하함의 바닥의 중앙에서 분리되는 원판인 디스크. 네,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일단 함의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함은 상항용과 하항용으로 구분되어 있고, 상항용은 하함의 전후방 높이가 같게 되어 있으나 하항용 하함의 후방부가 전방부보다 높게 되어 있다. 이제 하항용 하함의 후방부가 높게 제작된 것은 이유는 하항 모형이 상항 모형과는 달리 어떤 구우융기, 그러니까 리트로몰라 패드를 말하는 거죠. 구우융기가 있어 후방 부위가 높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매몰하기 전에 준비한 함을 조립하여 각 부분이 정확히 조립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매몰의 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일단 함을 먼저 맞추어 보고 이 함이 정확히 적합이 되고 조립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매몰의 실패를 방지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상항용 함은 전후방 높이가 같은데 하항용 함은 후방부가 전방부보다 높게 되어 있다. 왜? 이유는 구우융기, 우리말로는 구우융기, 원어로는 리트로몰라 패드라는 구우융기가 있어 후방부가 높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어떤 함의 구성 요소와 어떤 함의 특징, 함의 역할, 그런 정말 함이 어떤 것인지를 학습해 보았고요. 다음은 이제 메모를 하기 위한 준비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함의 나비치가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메모를 하기 전에는 보통은 이제 당연히 함에 바세린이나 분리제를 발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죠. 아까도 말했듯이 먼저 조립을 해서 함이 잘 부착이 되는지, 잘 조립이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함과 나비치 모형 사이에 공간을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무턱대고 때려 박는 게 아닌 정말 그 함의 모형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을 두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공간이 확보가 돼야 레진 전입 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공간을 확인해야 되고요. 이 공간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일단 아가 콜드 큐링에서도 우리는 함의 정 가운데 일단 모형을 놓습니다. 네, 그것처럼 한마디로 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함의 중앙에 놓아 보았을 때 이제 모형의 기저부, 즉 바닥면이 이게 너무 크면은 어떤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함 내부에 측벽과 모형 측면 사이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석고를 부어 작업 모형을 고정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너무 커서 모형 삭제기로 모형의 측면을 삭제할 경우에는 나비치의 변연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일단 나비치의 변연부는 저희가
기초상이라는 단원에서 기초상은 최종 의치상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비치가 수지치로 변형되되 어떤 재료의 성질만 변하는 것이지 그의 어떠한 다른 형태는 그대로 재현되어야 되고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비치의 변연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변연부는 중요하다고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변연부가 정확히 접합이 되어야 되고 이 무치약 환자에게 있어서 총이칠한 조직면, 특히 조직면을 이용한 지지와 유지를 얻기 때문에 근데 그 조직면에서도 이 변연부는 특히나 착탈에 관해서든 그 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변연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어떤 측면과의 어떤 모형과 함의 측벽과 측면 간의 사이의 공간뿐만이 아니고 일단 상함과 하함을 조립했을 때 아직 석고를 넣기 전입니다. 완전히 이제 분리제조차 바르기 전 단계인데 상함을 하함에 조립했을 때 상함의 상부와 일단 인공치아, 그러니까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인공치아의 전치부 절단면 또는 이제 구치부의 교두정 사이의 간격이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측면과의 간격뿐만이 아니고 어떤 교환면과 교두정이나 절단면과의 상함의 상부와의 어떤 거리도 최소한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이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의치상의 레진을 전입할 때 가해지는 압력에 의해 경석고 매몰재가 파절되고 파절됩니다.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간격들을 생각해 주어야 되고 이러한 간격이 만들어지도록 우리는 어떤 제작 과정에 있어서 이런 매몰 과정에 있어서 먼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이 간격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함 자체에 이제 나비치 모형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어떤 교환면과 상함의 상부와의 간격을 유지해 주기 위해서 모형이 너무 높으면 모형 밑면을 모형 삭제기로 삭제하여 두께를 줄여야 되고요.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나비치의 변연부가 닿을 일은 없겠지만 이때 모형의 밑면에 있는 인덱스나 그루브의 형상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모형의 밑면에 있는 인덱스와 그루브가 손상이 되면은 이 인덱스와 그루브를 왜 주는 것입니까? 바로 마운팅 시에 유지력을 얻기 위함이고 그리고 리마운팅 시 제 위치를 찾기 위한 어떠한 표시와 흔적이라고 저희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덱스나 그루브가 손상되면 레진 원성 후 교합 조정을 위해 모형을 교합기에 재부착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의 기저부를 삭제할 경우 인덱스나 그루브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함과 하함을 분리할 때 모형에 파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형의 렛지의 높이가 하함의 테두리 높이와 같도록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런 다음에 일단 모형을 물에 침수시킵니다. 몇 분간? 약 5분간 침수를 시켜야 되는데요. 모형을 침적시킬 때는 순수한 물보다 그러니까 이 왜 5분간 침수시키냐? 이거는 아가 콜드 큐링에서의 이유와 동일합니다. 일단 이액 현상 방지와 그 다음에 매몰할 때 물과 혼합한 경석고 혼합물이 건조한 모형과 접촉하면서 모형으로부터 탈수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함이고 그러니까 이액 현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위해 모형을 삭제할 때 용이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때 모형을 물속에 너무 오래 담가두면 모형의 표면이 부식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고요. 그래서 딱 한 5분 정도만 담가 놓고 꺼낸 다음에 이제 에어로 가볍게 불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분리제 또는 바세린을 도포해 주는데 이때는 여러 표면에 두 가지 표면에 발라주게 됩니다. 일단은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해 주고 또 하나는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해 줍니다. 첫 번째,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한 왁스를 제외한 모형 표면에 섞어 분리제를 도포한다. 이렇게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는 이유는 분리제를 잘 도포하고 매몰해야 중화프 레진 으치상이 부착되어 있는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파손 없이 깨끗하게 분리할 수 있어 교합 재부착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디플레스킹이 용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석고 분리제는 뭐 일반적으로 바셀린, 그 다음에 기성품 석고 분리제,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 등이 있는데 주석박이나 알루미늄 박으로 모형의 기저부를 감싸면 분리가 확실하여 모형에 매몰제가 붙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모형에 앞접할 때 겹쳐지는 부위는 두꺼워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분리제 도포 단계에 있어서 어떤 모형 표면의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와 그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은 함 내면에 분리제 또는 바셀린을 도포하는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몰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함을 조립해보고 함이 잘 적합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형에 물을 흡수시킨 다음에 이제 모형 표면에도 분리제를 도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해야 됩니다. 이제 함의 내면에 먼저 깨끗한지를 확인합니다. 이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스팀도 한번 쳐주고 일단 깔끔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함의 내면에는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합니다. 이 함 내면에는 분리제보다는 주로 바셀린을 바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함 내면에까지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냐? 왜 모형에만 발라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는 이유는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제의 분리가 용이하여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만약 바세린이 이때 주의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니까 만약에 바세린이 두껍게 도포되어서 함 내면에 층을 형성하며 왁스 워시할 때 함께 흘러다가 틈이 발생하여 후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고 매몰제가 파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셀린이 두껍게 발라지는 것을 방지해야 되고요.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함으로부터 석고 매몰제의 분리가 용이하다. 그래서 모형의 파절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라는 걸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디플레스킹 시 나비치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분리하기 전에 먼저 함을 분리를 시켜야 우리는 그 속에 있는 나비치 모형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함과 석고 매몰제와의 분리를, 그러니까 즉 함 분리를 할 때 잘 분리가 안 되면 당연히 어떠한 힘과 가압을 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안에 나비치가 변형이 올 수가 있고 파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 분리가 용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함 내면에 바셀린을 도포하는 것까지 우리는 살펴보았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그림들은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나비치의 매몰 과정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나비치의 매몰을 해야 되는데, 이 나비치의 매몰은 일반적으로 3단계로 나누어서 이제 3단계로 나누어 매몰을 하는데, 뭐 이를 두고 뭐 3단계 매몰법 혹은 상암 이중 매몰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하프 플래스킹 1단계 매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1단계 매몰할 때 이제 상악 모형과 이제 하악 모형이 매몰하는 약간의 방법, 좀 약간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물론 다음 주에는 하함으로만 가합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을 할 것이지만, 저는 이번에 이제 1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학기 때 저는 이 가합성형 함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하고 이번 학기에 처음 접하게 되기 때문에 상악 모형에서의 어떤 주의사항이나 방법들과 하악 모형에서의 방법들을 두 가지를 한번 다 살펴볼 생각입니다. 자, 상악 모형 먼저 보시면 이제 1단계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 상악 모형은 상악 전치부가 순축으로 경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공치 배열에서도 볼 수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 절단면이 함의 테두리에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악 모형은 약간 함에 있어서 너무 가까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급적 모형을 뒤쪽으로 위치시켜서 매몰하는 것이 좋고요. 근데 그에 비해 하악 모형은 모형 후방에 있는 힐 부위와 함 사이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일단 함을 분리할 때 석고 매몰재가 파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충분한 양의 석고 매몰재로 블락아웃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모형을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1단계 매몰에 있어서는 상악 모형은 모형을 함에 있어서 뒤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고, 하악 모형은 함에 있어서 모형을 가급적 앞쪽으로 위치시켜 매몰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하악 모형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뭐가 있죠? 구용기가 있습니다. 구용기이자 영어로 하면은 리트로몰라 패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비치 메모는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경석고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료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1단계 및 2단계는 보통 석고로, 3단계는 경석고로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에 있어서 경석고와 보통 석고를 함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퍼티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석고를 혼합하여 함의 반쯤 채우고 모형의 저면에도 석고 나물을 도포한 후 함의 중앙에 나비치 모형을 놓고 가볍게 눌러주면서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가 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매몰한다. 이때 모형을 눌렀을 때 함의 테두리 위로 넘치는 과잉의 석고는 스파츌라로 제거하고 석고의 표면이 평탄하도록 다듬는다. 그러니까 완전히 먼저 이가 함 자체에 보통 석고를 넣고 채우고 반쯤 채워서 이제 모형의 저면을 이제 모형을 위치시켜서 모형을 좀 누르면은 이제 그 주변에 함의 높이 이상으로 일단 석고가 좀 올라오는데, 이러한 석고들이 보통 석고가 경화되기 전에 제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속도가 완전히 또 경화되기 전에 확인해야 될 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상함과 하함을 조립해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상함의 상부와 인공지 교환면 사이의 간격이 6mm 이상의 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이때 간격이 부족하면 레진을 전입할 때 압력에 의해 이 부위의 경석고 매몰재가 파손되어 치아가 변이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간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분리제를 바르기 전에 한 번 더 저희가 확인했던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속고의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물에 젖은 손가락으로 속고 면을 평탄하게 만들어 줘야 되고 언더컷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 1단계 매몰재 표면에 함몰 부위가 있을 경우 상함과 하함이 잘 분리되지 않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우린 평탄하게 이제 언더컷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형의 가장자리와 나비치의 변연물은 반드시 노출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비치가 부착된 모형의 렛지는 하함의 테두리와 같은 높이가 되도록 하는데 상항 모형의 순축 전정 부위에 언더컷이 있을 때는 상하함을 분리할 때 파손되지 않도록 모형의 전방을 약간 올려 경사시켜 매몰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에는 같은 방법으로 매몰한다. 하악 모형의 후방 부위는 이제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도 같은 방법입니다. 결국엔. 근데 하악 모형의 후방 부위는 다른 부분에 비해 높기 때문에 하악 모형용 함은 상악용과는 달리 후방 부위가 더 높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하악 모형을 매몰할 때는 구유용기 부위는 언더컷이나 수직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 석고로 채워서 블락아웃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구유용기 부위에 언더컷이 존재하면 매몰이 끝나고 왁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상하함을 분리할 때 구유용기 부분의 모형이 파절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2단계 매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함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매몰재 표면에 도포해줍니다. 만약 석고 분리제를 도포하지 않으면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먼저 2단계 매몰을 하기 전에는 하함의 보통 석고가 경화되면 왁스를 제거할 때 함 분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석고 분리제를 모형의 가장자리와 매몰재 표면에 도포해줍니다. 그러니까 인공치와 치상 부위를 제외한 나비치 부위를 제외한 석고 표면에는 다 발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상함과 하함이 서로 분리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치의 왁스 표면에 표면 장력 감소제를 붓으로 도포한 후 매몰하면 매몰재가 치밀하게 접촉되기 때문에 기포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석고를 다시 혼합해서 큰 붓으로 인공치아와 치연 형성 부위에 기포가 없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해야 되는데 상함을 하함 위에 조립하여 놓고 매몰용 석고가 상함의 적합을 방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상하함의 테두리는 반드시 서로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은 정말 중요한 컨택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는 추후 완성된 총이치에서 교합 고경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교합 고경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보통 석고를 상압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한다. 그러니까 약간 덮이도록 하는 거지 완전히 덮이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 보통 석고를 상압 내부로 주입하여 치아와 교합면 부위가 약간 덮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인공치 교합면에 묻은 보통 석고를 손가락으로 닦아내어 구치 부위의 교합면과 전치 부위의 절단부를 노출시키고 인공치아에서 함의 안쪽 엣지를 향해 상방으로 경사지도록 석고의 면을 형성해준다. 그 다음에 석고가 경화되면 교합면에 남아있는 잔류 석고는 조각도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3단계 매몰을 하기 위해 경화된 2단계 매몰 석고 표면에 다시 석고 분리제를 도포해준다. 이때 액체 석고 분리제를 사용할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으나 바셀린을 도포할 때는 가급적 얇게 도포해 주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꺼운 바셀린 분리제 층은 왁스를 제거할 때 흘러나가 틈을 형성하게 되고 레진 전입 시 압력에 의해 3단계 매몰 부위가 파절되어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2단계 매몰에 있어서도 어떠한 메탈 투 메탈 컨택은 정말 꼭 확인해야 될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렇게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되어야 하는 이유는 총위치에서 교합 공형, 버티컬 디멘전이 증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교합을 이루는 3요소는 절치 유도와 과도 유도, 과로 유도와 그 다음에 버티컬 디멘전, 이게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버티컬 디멘전은 언제 어느 때나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교합 고경이 처음에 맞춰진 교합 고경과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치 배열과 나비치 조각을 하면서 맞추어 놓은 교합 고경이 변화가 돼 버리면은 정말 이 교합이 안 돼 버리면은 어떤 목적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기 때문에 이 교합 고경이 결코 변형이 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합성형형 함을 매몰하는 데 있어서는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되도록 생각을 항상 주의를 해 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위치뿐만이 아니고 어떤 마운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버티컬 디멘전이 변형이 없도록 주의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걸로 마운팅을 하고 나서 고무줄로 많이 유지를 하곤 하죠. 네, 이렇게 2단계 매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3단계 매몰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매몰 부위는 경석고를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우는데요. 보통은 이제 경석고와 보통 석고를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7대 3으로. 경석고가 7, 보통 석고가 3. 경석고의 양은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고요. 뚜껑을 누르면 여분의 경석고가 뚜껑 위에 구멍으로 넘쳐 나오고 상함과 뚜껑 사이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분의 경석고가 넘쳐 나오는 것을 보고 경석고가 함의 내부에 완전히 채워진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매몰한 경석고 부위를 캐핑 또는 타핑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3단계 메모를 하고 나서 완료가 되면은 이제 함의 뚜껑을 눌렀을 때 함 뚜껑 구멍 위로 여분의 경속고가 나옵니다. 이 경속고가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함의 메모리, 정확히 메모하는 이 경속고와 보통 속고가 완전히 함의 나머지 부위에 완전히 채워졌다는 것을, 어떤 메모리 정확히 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구멍이로 나온 여분의 경속고를 깨끗이 정리를 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어 경속고의 팽창을 막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함이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될 수 있도록 경화될 때까지 클램프로 이제 클램프에 넣어서 플랫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한 상태로 둡니다. 이렇게 하면 3단계 메모리 완료가 되고요. 메모리 돼서 이제 클램프에 장착해서 석고를 경화시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석고가 경화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화 팽창을 막아줄 수 있고 교합 고경의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아주 정말 가압 성형용 다운 이 압력을 이용한 매몰 방법이 되겠고요. 이러한 방법들은 결코 저희가 괜히 하는 것이 아닌 이 그러니까 나비치를 수지치로 변형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인 방법입니다.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정말 레진만 쏘아 넣을 수 있도록 나머지의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단계 중의 단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가압성형함을 이용한 매몰법이 정말 이렇게 하면 끝이 나긴 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석고를 이용한, 정말 보통 석고, 경석고를 이용한 가압성형용 매몰법 방법이고요. 근데 이 가압성형용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는 석고를 이용한 방법과 퍼티를 이용한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퍼티로 하는 방법. 퍼티를 이용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퍼티로 왜 하는지를 한번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준비 단계는 석고를 이용하든지 퍼티를 이용하든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매몰까지는 동일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 가볍게 보면은 나비치 모형의 공간 사이 확인해야 되는 거와 어떤 위치 확보와 그 다음에 오븐과 물을 침수시키는 것, 그 다음에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바르는 것, 함 내면에 그러니까 분리제라기보단 바셀린을 주로 바르니까 바셀린을 도포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메모를 본격적으로 들어갔을 때 1단계 메모에서 보통 속도를 먼저 깔아주고 절반 깔아주고 그 위에 모형을 살짝 눌러주면서 어떤 함 주변에 넘치는 과잉된 석고들을 이 석고가 경화되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는 것, 이 단계 똑같죠. 자,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어, 2단계 메모를 하기 전부터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퍼티를 이때 사용하는 겁니다. 퍼티는 자, 어, 퍼티를 사용할 때는 자, 먼저 바세린을 바릅니다. 이제 1단계 매몰 방법이 끝난 다음에 블리즈를 도포해 주고 그 다음에 블리즈를 발라주는 것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 퍼티를 신속하게 혼합시킵니다. 단일색으로. 이 퍼티가 보면은 두 가지 통이 나와 있어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떤 찰흙, 고무 찰흙처럼 되어 있는 거 하나랑 정말 새하얀 찰흙처럼 되어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섞어서 쓰는 게 퍼티라는 재료인데요. 아직까지 우리 2학년들은 퍼티가 그렇게 아무래도 그러니까 많이 사용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이번 학기가 시작될 때 의치상 수리와 인공치 수리를 그러니까 의치상 수리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학습을 해 보았고요. 이렇게 1대1로 퍼티를 신속하게 혼합시킵니다. 1대1로 신속하게 혼합한 다음에 길게 롤링을 시켜줍니다. 이 롤링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교합면과 그러니까 나비치의 순측면과 협측면에 퍼티를 부착시켜 주는데 이때 언더컷을 형성해 준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이 언더컷 형성 석고 표면과는 다르죠. 보통 석고 표면에는 분명히 언더컷을 형성하면 안 되고 평탄하게 해야 된다 라고 저희는 학습을 아까 방금 전에 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순측면과 협측면에 퍼티를 부착시켜 주는데 한 가지 더 확인해야 될 점은 교합면과 절단면이 노출되도록 이건 아까 1차 메모를 뭐 나중에 그러니까 2단계 보통 속고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 인공치의 교합면과 절단면은 언제든지 노출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석고를 이용해서 2단계 메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만 봐도 그러니까 퍼티로 메모를 한다고 해서 1단계를 마친 이후에 퍼티로만 메모를 하는 것이 아니라 퍼티를 이용한 메모법이죠. 결국 퍼티로 한다 해도 이 퍼티로 나비치의 순측면을 감싸주고 교합면과 절단면은 노출시켜준 채로 그 다음에 경석고로 2단계 메모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블리즈를 도포해줍니다. 블리즈는 왜 도포하냐? 이유는 단 하나죠. 뭐 어떠한 말로 포장을 한다 하더라도 디플레스킹을 용이하기 위해 한 분리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똑같이 3단계 메모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보통석과 경석고를 7대3의 비율로 혼합시켜서 메모를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똑같은 단계입니다. 이제 3단계 메모리 완료되고 나면은 3단계 메모를 되면은 이제 함의 뚜껑 플랫스킨 리드를 닫아서 쭉 누르다 보면은 물론 3단계 메모리에서도 좀 여유 있게 석고는 넣어 주어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을 채워 준다는 느낌으로 넣어 주고 함 플랫스킨 리드를 이제 커버를 이제 눌러 줬을 때 함 뚜껑 구멍 사이로 그러니까 뚜껑 구멍으로 석고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런 올라오게 됐다는 것은 이제 정말 완전히 메모리 됐다고 이제 어떠한 공간도 없이 완벽히 이제 그러니까 석고가 채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게 눌러서 석고가 뚜껑 위로 올라오면은 이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걸 제거해 준 다음에 이제 클램프에 넣어서 이제
압력을 가해서 조여 주어야 되죠. 조여 주었을 때 조여주는 이유는 석고가 경합 팽창률을 잡아주기 위함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퍼티로 이용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조여준 다음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결국 버티컬 디멘전의 변화를 잡아준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떤 변형의 최소화, 이게 압력을 아무리 100% 가한다고 해서 뭐 변형이 100% 없다고는 뭐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겠지만 결국에는 어떠한 버티컬 디멘전의 변형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마무리 단계이고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3단계 매몰까지 완료가 되면서 가압 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관해서 이제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퍼티를 이용한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가압 성형형 함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예, 저는 처음에 이 영상을 보고 좀 학습하면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무래도 함의 구성 요소도 잘 모르는 데다가 또 처음이라서, 그리고 또 다른 동기 친구들은 그래도 이번에 두 번째로 하니까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영상과 책으로만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래도 이 공부한 이론들을 바탕으로 좀 많이 밀리지 않도록 최대한 실습 시간에 집중을 해서 따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단원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았는데,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세세한 거 하나하나까지 잡아가면서 우리가 학습을 해보았는데요. 제가 따로 정리를 한 부위를 보여드리자면, 먼저 이 함의 구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아까 드렸죠. 함의 구성. 그러니까 어떤 작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도구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 도구를 언제 어떻게 활용이 되면 어떻게 써야 될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쭉 정리할 겸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의 구성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상함과 그 다음에 하함, 플래스크 리드와 디스크 원판이 있는데, 이 상함은 저희가 뭐라고 했죠? 상함은 이제 앞뒤가 똑같은 함의 전방과 후방 높이가 같게 되어 있으나, 이 하항형 하함은 후방 부위가 전방 부위보다 높게 되어 있다. 이유는 하항 모형은 구유용기가 있고 그 구유용기는 즉 리트로몰라 패드가 있기 때문에, 이 리트로몰라 패드는 저번 시간에도 공부했듯이 교합 체득을 하는 데 있어서나 인공칩 배열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를 생각해 주기 위해서 하함은 높게 되어 있고, 일단 일반적으로 하항 모형은 상항 모형과 다르게 후방 부위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함의 형태도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플래스크 리드는 마지막 3단계 메모를 하고 나서 아까 방금 전에 설명한 것처럼 3단계 메모를 하고 나서 이제 완전히 주고 나서 이 플래스크 리드는 구멍이 두 개가 있죠. 가운데 두 개가 있고 끝에 뒷부분에 두 개가 있는데, 뒷부분에 두 개는 일단 함의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될 수 있도록 어떤 이 플래스크 리드를 고정시켜주는 핀이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위치에 있는 뚜껑은 3단계 메모를 후 눌러주었을 때 석고가 이제 이 구멍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흘러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메모리 잘 되었다는 것을 일단 확인해 볼 수 있는 과정이고요. 물론 클램프에 넣을 때는 이 뚜껑 위로 올라온 석고를 제거를 하고 클램프에 넣어서 압력을 주어야 된다는 것 인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크 원판이라고도 하는데, 이 하함을 보면은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뚜껑이 달려 있는데 이 원판이 분리되도록 해주는 이유는 주형을 함에서 쉽게 치출해주기 위해서이고요. 네, 이렇게 함의 구성과 어떤 함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지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해는 잘 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압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순서가 약간 뒤바뀌었습니다. 먼저 가압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어야 되는데요. 자, 가볍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적이 끝난 나비치의 의치상을 수지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나비치를 원형으로 이용하여 의치상 수지를 집어넣고 중합시킬 수 있도록 음영을 만들어주는 과정이며, 석고를 이용한 매몰법과 퍼티를 이용한 매몰법 두 가지가 있다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석고를 이용한 가압성형형 매몰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석고를 이용한 가압성형 매몰법에는, 자, 첫 번째, 나비치가 부착된 작업용 모형이 함의 크기에 적당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되고요.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적당하지 않다면 모형 삭제기로 삭제를 해 주어야겠죠. 하지만 특히 이 측벽 및 측면과의 공간은 적어도 3mm 이상 나와야 되는데, 이 이상이 안 나온다, 3mm가 안 된다 할 경우에는 모형 삭제기로 삭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삭제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이냐? 당연히 나비치의 변연부가 삭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함의 상부와는 최소 6mm 이상 간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상함의 상부와 뭐가 6m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그건 당연히 나비치 모형의 인공치의 교두정과 그 다음에 전치부의 절단연이 상함의 상부와는 최소 6mm 이상 떨어져야 되고요. 네, 이렇게 어떤 모형의 크기를 함에 적당한지를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 모형을 5분간 침수시키는데, 모형을 5분간 침수시키는 이유는 유동성 레진 전입 방법인 아가 콜드 큐링 방법과 동일하다고, 그 방법에서 나오는 5분간 침수시키는 방법이 또 나오는데, 그 이유와 똑같습니다. 이액 현상 방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갓 혼합된 석고와, 이 보통 석고와 기존의 나비치가 부착되어 있는 모형의 석고가 잘 적합이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이액 현상을 방지시켜서 잘 적합이 되도록, 그 다음에 크기 조절을 하기 위해 삭제를 할 때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3단계 분리제 도포라는 단계가 나옵니다. 분리제 도포. 자, 첫 번째, 모형 표면에 분리제를 도포하는 것과 함 내면에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모형 표면에는 보통 석고 분리제를 사용을 하고, 함 내면에는 분리제를 바르기도 하지만 보통 바세린을 바른다는 것을 저희는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분리제를 도포해야 되는 이유는 레진 의치상을 석고 매몰제로부터 깨끗하게 분리하기 위함이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디플레스킹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함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단계 매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리고 큰 주의사항을 제가 빼먹었는데요. 함 내면에 바셀린을 발라주되, 이 바셀린을 아주 얇게 도포해야 됩니다. 왜? 이 두껍게 발라주게 되면은 함 내면의 층을 형성하며 왁스워시 할 때 함께 흘러다가 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의치상 레진을 전입할 때 레진 전입압에 의해 경석과가 매몰제가 파손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저희가 1학년 때 배웠던 지대치 크라운을 위해서 모형 제작할 때 지대치 부위에 어떤 분리제도 발라주고 스페이서도 발라주고 하드너도 발라주는데, 이 모든 발라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결코 두꺼워져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어떤 것을 발라주건 간에 어떤 기공 과정에 있어서는 그 두께를 무시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 두께를 생각해 주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함의 내면에 블리즈 도포하는 것까지 끝이 나고 나면은 이제 1단계 이게 메몰의 본격적인 메몰 단계에 들어서야 되는데, 이 나비치 메몰은 크게 1단계와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서 메몰을 해줍니다. 자, 처음으로 보실 1단계 메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악 모형은 상악 전치부가, 자, 1단계 메몰에 있어서는 이 상악 모형과 하악 모형 간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상악 모형은 이 모형을 함에 있어서 뒤쪽으로 위치시켜서 메몰해 주고요. 하악 모형은 함의 위치에 있어서 앞쪽으로 위치시켜 메몰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차이점은 꼭 명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하악 모형을 메몰할 것이기 때문에 모형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 앞쪽으로 위치시켜 준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악 모형의 가장 조직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직면은 단 하나, 리트로몰라 패드, 구유용기가 있기 때문에 이 구유용기는 앞서 말했듯이 인공치 배열이나 교합 체득에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해부학적 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어야 되고요. 뭐 1단계 메몰에 있어서는 뭐 보통 속도로 혼합해서 함에 반쯤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을 함 중앙에 위치시켜서 이제 약간 눌렀을 때 과잉되는 석고를 스파츌라로 제거해 주어야 되고, 확인을 꼭 해야 될 중요한 사항은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는지를 확인해 주어야 되고, 교합면과의 간격 확인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예. 나비치 변연부는 반드시 노출. 아직 1단계 메모리니까. 그 다음에 그 보통 석고 표면은 언더컷이 없도록 평탄하게 해 주어야 되고요. 네, 다음 2단계 메몰 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연히 1단계 메몰을 한 다음에 인공치아, 나비치 의치상부를 제외한 보통 석고에는 블리즈를 도포해주고 퍼티를 1대1로 혼합 후 길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이 되도록 확인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교환면과 절단연이 노출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잔류 석고를 제거해주고요. 예, 이렇게 해주면은, 근데 뭐 이 과정에서도 메탈 투 메탈 컨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3단계 메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메몰에는 경석과 보통 석고를 7대3으로 혼합하여 상함의 나머지 부분을 완전히 채워주고요. 석고의 양이 함을 약간 넘치도록 주입하고 뚜껑을 닫습니다. 뚜껑의 구멍이로 넘쳐나온 여분의 경석고를 깨끗이 제거하고 함을 클램프에 넣고 그 다음에 메탈 투 메탈 컨택이 잘 되도록 압력을 가해줍니다. 물론 이제 클램프에 넣기 전에 약간 넘치는 뚜껑 구멍 위로 약간 넘치는 석고의 양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잘 채워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메몰 방법이 완료가 되고요. 다음에 이제 퍼티를 이용한 메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고 메몰 방법과 동일하나 그러니까 퍼티를 이용한 메몰법은 석고를 이용한 메몰법과 이제 동일하나 단 차이점은 2단계 메몰 전에 퍼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러니까 2단계 메몰하기 전 단계까지, 그러니까 1단계 메몰까지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메몰까지 우리는 이제 석고를 반쯤 보통 석고를 함에 반쯤 채운 다음에 함을 눌러 놓고 이제 뭐 여분의 그 석고를 이제 제거를 하죠. 제거를 한 다음에 이제 분리제를 도포해 주죠. 그 위에 인공치 부위와 나비치 부위를 제외한, 예, 이 다음부터가 이제 퍼티를 이용한 메몰법의 진정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분리제를 도포해주고 이제 퍼티를 이제 1대1로 혼합해서 그 파란색과 하얀색 그 퍼티를 혼합해서 적절히 혼합해서 어떤 색이 좀 한 가지 색으로 단일색이 나오도록 형성해 준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길게 형성해 주죠. 길게 룰로 형성해 줘서 그 다음에 나비치 손측면과 협측면에 퍼티를 부착할 수 있도록 부착해 주는데, 이때는 약간 보통 석고의 표면과는 다른 차이점이 언더컷을 형성해 준다는 거. 형성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면과 절단면 노출시킨다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경석고로 그러니까 퍼티는 1단계 매몰과 2단계 매몰 사이에 행해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경석고로 2차 매몰을 해주고요. 2차 매몰을 해주는데 뭐 이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탈 투 메탈 컨택 확인되는지 꼭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결국 버티컬 디멘전의 변형을
최소화해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어느 정도 경화가 되고 분리제를 도포해 준 다음에 3단계 메모를 해주는데 또 동일하게 경속과 보통 속도를 7대3의 비율로 혼합한 후 3단계 메모를 해줍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뚜껑 위로 나와 있는 어떤 석고를 이제 제외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램프에 넣어서 이제 일정한 압력을 가해 주는데 왜 가해 주냐? 경합 팽창량을 최소화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더 나아가 버티컬 디멘전을 교합 고경, 수직 고경의 변화를 최소화해주고 변형이 없도록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예, 정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들이 있지만 이 매몰법의 마지막 클램프로 넣어서 압력을 가해주는 방법은 버티컬 디멘전의 변형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팽창량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즉 버티컬 디멘전의 교합 고경의 변화를 최소화해주기 위해서라는 거 잊지 마세요. 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네, 이렇게 가압 성형형 함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가압 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네, 정말 이게 실습을 좀 어떤 영상과 책으로만 학습을 한다는 게 좀 많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공학과인 우리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실습 시간에는 좀 약간 남들보다 뒤처질 수도 있지만 정말 이 가압성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을 확실히 숙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숙지 한번 해보겠다는 의미로 실습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시간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정리했던 내용을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면서 다음 주 실습 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 11주차 가압성형형 함을 이용한 매몰법에 관한 자기주도적 학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